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세가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이야기예요. 태양그룹의 50주년 글로벌 행사가 열리던 날, 저는 청소원으로서 로비를 닦고 있었어요. 갑자기 통역사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통역을 자청했어요. 이준호 상무는 저를 비웃으며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10분 후에 그는 90도로 절하며 사과했어요. 그 미스터리가 제 인생을 바꿔모았죠. 로비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글로벌 거물들이 도착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루이비통 회장 엘렌 듀보아, 미국 JP모건 대표 존 스미스, 일본 소니 부회장 사토미 히로시 같은 사람들이요.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무는 저를 보며 코웃음 치며 아랬어요. 너 같은 청소원이 무슨 통역이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40년 동안 묻혀있던 제 재능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해보겠다고. 상무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무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쌓아온 경험들이요. 로비의 공기는 무거웠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어요. VVIP들이 도착할수록 압박이 커졌어요. 상무는 짜증을 내며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자청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의 긴장감은 제 평소 생활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15년 동안 태양그룹 청소원으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동료 혜린이는 항상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걱정했어요. 언니, 오늘 행사 때문에 더 피곤할 텐데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익숙했어요. 상모 같은 상사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것도요. 그는 교육 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며 청소원 따위가 왜 여기 있냐고 소리치곤 했어요. 그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 로비는 고요했지만 행사 준비로 바빴어요. 저는 바닥을 닦으며 구두 소리를 들었어요. 상모가 다가와서 또 잔소리를 했어요. 너희 때문에 행사가 망하면 어쩔 거냐? 저는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체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혜린이는 저를 보며 동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헌신적이세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제 안에는 숨겨진 재능이 있었지만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상모의 모시는 대기업 문화의 일부였어요. 말단 직원들은 항상 압박받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청소 중에 총력사팀이 식중독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혜린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언니. 상모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는 회의실에서 소리치며 직원들을 질책했어요. 이 무능한 것들 때문에 행사가 망했냐?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제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과거에 제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통역사들의 식중독으로 3개국어 통역이 완전히 공백이 됐어요. 상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패닉에 빠졌어요. 회장님과 사장님이 도착하고 VVIP들이 로비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엘렌 듀부아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로비는 갑작스런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VVIP들의 세련된 모습과 상무의 초조함이 대비됐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어요. 너희 때문에 내 승진이 날아가. 그 말에 모두가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그 위기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왜 통역을 할 수 있는지. 상무는 실패의 공포로 미쳐 날뛰었어요. 회장님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지시했어요. 빨리 해결하라. VVIP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미국 대표는 시계를 보며 한숨 쉬었어요. 일본 대표 사토 히로시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압박을 더했어요. 상모는 저를 보며 또 비웃었어요. 너 같은 게 나서봤자.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해보겠다고. 그 자청은 제 과거를 불러일으켰어요. 상모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할 수 있어요. 그는 코웃음 쳤지만 저는 파리 시절을 회상했어요. 1983년 파리 대학에서 불어볼 문학을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유학 갔죠. 그때 엘렌의 가족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쓰러졌고 저는 응급실에서 통역을 도왔어요. 그 인연으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파리의 분위기는 낭만적이었어요. 세네강을 따라 산책하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날 카페는 혼란스러웠어요. 엘렌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의사에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가족은 저를 구원자처럼 여겼어요. 엘렌은 감사하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 후 저는 통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파리의 카페에서 회의 통역까지. 하지만 현재의 저는 청소원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 대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상무의 무시는 제 과거 열정을 자극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배운 공기를 떠오르며 자청했어요. 엘렌은 제 과거 지인이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로비의 혼란 속에서 제 회상은 따뜻했어요. 파리의 응급 상황은 긴장됐지만 그 후의 감사 인사는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엘렌의 가족은 저를 딸처럼 대했어요. 저는 그때의 열정을 지금 되살리고 싶었어요. 상무는 여전히 저를 경멸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자청이 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 자청 후 제 머릿속에 뉴욕 시절이 스쳤어요. 1985년 뉴욕 유엔에서 인턴 통역사로 3년 일했어요. 파리에서 추천서 덕분에 기회를 얻었죠. 그곳에서 사또 히로시를 만났어요. 당시 그는 야마다 타카시라는 이름으로 유엔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일본어 통역이 필요했어요.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 도왔어요. 유엔의 분위기는 국제적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의실에서 각국 대표들이 토론했어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실시간 통역을 했어요. 뉴욕 생활은 도전적이었어요. 밤늦게 공부하며 언어를 익혔어요. 사토는 저에게 감사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회의가 성공했어요. 우리는 인연을 맺었어요. 하지만 가족 소식이 제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편지가 왔어요. 저는 꿈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상무의 비웃음이 제 뉴욕 성취를 상기시켰어요. 그는 저를 무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유엔에서 인정받았어요. 그 대조가 분노를 유발했어요. 사토는 제 인내를 높이 사며 일본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뉴욕의 바쁜 생활 속에서 제 재능이 빛났어요. 지금 로비에서 저는 그때의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상무는 여전히 짜증을 냈지만 저는 과거의 흥분을 느꼈어요. 이 회상이 제 용기를 더해줬어요. 뉴욕 후 저는 도쿄로 갔어요. 1988년 사토의 회사에서 1년 일하며 일본어를 마스터했어요. 그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죠. 도쿄 A 회사 생활은 바빴어요. 회의 통역과 문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 위기가 왔어요. 아버지의 빚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소식요. 저는 귀국을 결정했어요. 사토는 아쉬워하며 선물을 줬어요. 부채 하나요. 그건 제게 희망이었어요. 도쿄의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병원 소식은 어두웠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사토는 지지하며 말했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귀국했어요. 그 희생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지금 행사에서 제 과거가 연결되고 있었어요. 사토가 VIP로 온 거예요. 상무의 무시는 제 가족 헌신을 무시하는 듯했어요. 그게 분노를 유발했어요. 귀국 후 저는 통역과 공장 일을 병행했어요. 1991년 사고가 났어요. 공장에서 기계에 다쳐서 부상당했어요. 통역을 포기하고 1992년부터 청소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28년 동안요. 병원의 고요함이 제 절망을 더했어요. 부모님은 죄책감으로 울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만족했지만 꿈 포기가 아팠어요. 청소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요. 상무 같은 사람들이 저를 밟았어요. 교육 없다고 비하하며 그 무시가 제 상처를 키웠어요.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지금 그 과거가 제 자청의 배경이 됐어요. 상무는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버텼어요. 이 사고가 제 한계를 만들었지만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제 용기를 불태웠어요. 마침내 저는 청소복을 갈아입고 통역 부스로 갔어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VIP들이 칭찬했어요. 엘렌 듀부아는 알아보고 제외했어요. 40년 인연이 확인됐어요. 사토 히로시도 반가워했어요. 볼룸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회장님은 놀라워하며 저를 불렀어요. 상무는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제 분노를 해소했어요. 상무의 90도 사과는 시원했어요.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VIP들의 칭찬이 로비를 밝혔어요. 존 스미스는 제 통역을 프로페셔널하다고 했어요. 제외의 감동이 긴장을 풀었어요. 저는 벅차올랐어요. 이 성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성공 후 변화가 왔어요. 엘렌 사토 존의 명함과 제안이 쏟아졌어요. 회장님은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연봉을 올려줬어요. 상무는 다시 사과하며 반성했어요. 엘렌과 연결되어 파리 출장을 갔어요. 혜린이 교육도 지원했어요. 개원식 박수가 희망을 더했어요. 제 삶이 밝아졌어요. 상무의 과거 무시는 이제 반성으로 바뀌었어요. 이 결과가 논리적이었어요. 지금 저는 68세예요. 통역교육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자서전을 쓰면서 꿈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강조해요. 교육원은 활기차요. 제자들이 영감을 받아요. 제 과거가 교훈이 됐어요. 상무 같은 무시는 더 이상 없어요. 제 삶은 만족으로 가득해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길 바래요.